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관세 정책이 오락가락했고, 또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 나오고, 거기에 따른 어떤 내용들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번 주에도 이제 관세 뉴스, 또 주초에 트럼프가 여러 곳에 관세 부과하겠다는 뉴스가 나왔고, 또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잖아요. 뭐 삼성바이오, 레인보우로버가 시가총액 상위로 쭉 치고 올라오는 그런 변화가 있었죠. 업종별 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수급에서 일단 외국인들 대규모 매도는 주춤하긴 했지만 아직도 시원스럽게 매수하는 국면은 아니죠. 그러니까 수급이 약간 괜찮아졌다 정도밖에 안 되고, 종목들로는 이제 로봇주, 제약주, 일부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보면 그냥 로봇 제약, 유리기판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 이런 종목 쪽에 이제 자금이 쏠리고 있고, 나머지는 시세 연속성보다는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쪽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증시에서는 홍콩 증시가 좀 강했고요. 딥시크 이외 그 관련된 종목군들의 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홍콩 증시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우리 증시도 비교적 선전한 편입니다. 뭐 코스피는 어정쩡했지만 코스닥은 지난주에 올라가서 올해 들어서 주요국 증시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그러니까 독일이 가장 셌었는데 코스닥이 현재까지로는 주요국 증시 지수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근데 어쨌든 해외 쪽에서는 지난주에 중국 쪽이 좀 괜찮았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뭐 제자리,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지난주 초반 고전 이후에 이제 살아나면서 주간으로 큰 폭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는 부진하죠. 뭐 인도, 중국, 유럽 이런 데서 자동차 인도량이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래도 좀 빠졌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뭐 폴로,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특징주는 뭐 이 종목들의 표기는 안 됩니다. 뭐 팔란티어, 메타, 슈퍼마이크로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뭐 압도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해당되는 종목군들은 공통적으로 AI 관련된 이슈로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주로 AI 이런 종목군들이 지난주에 강했고, 또 그 외에 개별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이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후반에 좀 몇 가지 불안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우선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거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설문 돌리는 지표예요. 아, 지금 경제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림살이 어떨 것 같아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고, 더 문제는 뭐냐면,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갔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향후에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갑자기 확 치솟아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3%, 5년은 3.3%.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간 폭이 이례적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무려 1.7%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1.7% 올라간 건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최대 폭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실제로 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임금 협상할 때 앞으로 이렇게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임금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거 자체가 또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나 좀 따져보니까, 이게 이제 선거 이후에 투자자들이 느끼는 게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치인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해리스 지지했던 사람들은 거봐, 트럼프가 지금 드디어 뭐 관세로 막 물가 끌어올리려고 저러고 있고 이민자들 막 내쫓고 있잖아. 그래서 물가가 폭등할 것 같아서 무려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5.1%나 올라가 있는 상태고, 중도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도도 3.7% 정도. 근데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물가 잡을 거야 라고 해서 제로, 아예 물가 안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기대 인플레이션이 액면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는 좀 애매한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이 이제 붙여졌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이걸 이제 좀 안정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걸 안정시키면 되냐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브레이크 이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금리 추이로 물가가 어떻게 될 거야, 이걸 갖다 예측하는 데이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파란색 선이 그런 선인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가는 게 뭐냐면 국제유가예요. 유가의 추이하고 10년물 금리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건가 추적하는 거랑 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가를 잡으면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무부 장관이 보면 10년물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국제 유가를 낮추면 저 물가는 잡힐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마 트럼프를 비롯해서 막 중동 지역 가서 막 이것저것 막 빨리 해결하려고 전쟁 끝내 막 이러고 나서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제 유가를 낮추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수치를 확실하게 잡아두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 떨어뜨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당장 관세 때문에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관세예요. 관세가 이제 오락가락 합니다. 뭐 다음 주 여러 나라에 이제 상호 관세 부과한다라고 하는데 저 여러 나라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무역 흑자 순위 8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 이제 들어갈 거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또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 이게 자유무역 협정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뭘 빌미를 잡아가지고 관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강약 조절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또 이제 그러니까 금액이 작은 수입 상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일정한 가격 이하에 대한 수입 상품은 면세하고 있는 정책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관세 부과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걸 다시 또 일단 유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혼란이 엄청날 것 테무 뭐 이런 거 알리 이런 데서 들여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커질 것 같아서 일단 이제 저거에 대한 관세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면 다시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긴 했는데 어쨌든 세게 이야기했다가 그걸 또 밀었다가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걱정은 되죠. 예, 어쨌든 관세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어떤 관세가 강약이 될 때마다 시장은 어쨌든 흔들린다. 예, 근데 이번에도 흔들었다가 이제 또 완화했다가 근데 흔들면 또 주식시장은 무조건 빠지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김정은 이야기 나온 게 있어서 이게 주초에 어떤 변수가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관세 쪽이 더 중요했던 것 같고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그 일봉 차트를 최근 걸 그려놓은 거거든요. 되게 재밌죠.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음봉이 나와요. 네, 저 빨간색이 미국에서 음봉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마다 음봉이 나와요. 장중에 플러스로 갔다가 떨어뜨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음봉 맞을 때는 FMC 일정도 있고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 그 주간이 다가가게 되면 불안할 것 같으니까 이제 음봉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곧 관세 부과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3월 1일부터 부과한다라는 썰이 돌았다가 백악관에서 아니야 2월 1일부터 부과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부인을 해버리면서 그때 당시에 증시가 또 음봉으로 뚝 떨어져 버렸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한 달 연기했잖아요. 썰 돌았던 게 맞았던 거였죠. 근데 어쨌든 그날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해서 빠졌고 그 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또 상호 관세 발언을 해버리면서 금요일에 또 음봉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음봉 맞고 주중에 또 회복하고 금요일에 음봉 맞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떨어뜨리는 재료들이 대체로 관세 떨어졌다가 관세 부과가 지연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투자들이 한쪽 방향을 잡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관세부가 세게 가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저게 어쨌든 뭔가 얻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물건 더 사줘. 그럼 이제 트럼프가 미국인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게 되는 게 되죠. 제조업을 미국으로 다 가지고 와.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망 문제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 거야. 이런 것들도 또 트럼프가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고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런 걸 하려면 상대방한테 뭔가 뺏어와야 되니까 이거 안 들어주면 관세 부과할 거야.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세 부과를 트럼프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다 받아낼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놀랬다, 안심했다. 이게 좀 반복이 되겠죠. 우리 증시로 이제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매도를 계속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달라진 건 그동안에 매도를 하면 거의 뭐 심할 때는 90%, 작을 때는 한 70% 정도가 삼성전자였는데 지난주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50% 조금 더 되는 정도 비율 삼성전자가 대신 이제 자동차 쪽에 매도가 좀 나간 게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이런 구도가 됐는데 지난주에 주중으로는 삼성전자 매수한 날도 좀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일방적으로 매도만 하다가
매수 쪽으로 좀 들어오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으로 매수하는 종목을 보면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매수 상담 뭐 유한양행, 삼성바이오, SK바이오팜,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군들과 이런 것들을 매수한 게 특징이었고,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좀 은근히 사고 있거든요. 3천억, 700억이면 이게 굉장히 오랜만에 대량 매수한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뒤로도 매도하지는 않았어요. 예, 보통 저렇게 매수하거나 한 며칠 매도했다가 또 매수했었는데, 저 때는 이제 매수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의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서 중대형주 쪽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 증시 종목들 보면 코스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역시 이제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카카오가 16%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2차 전지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다음에 이제 자동차 기업들, 조선주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를 내고 있지만 2차 전지는 발목 잡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강했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장비, 이게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상당히 발달해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반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로봇주, 이게 사실 뭐 유진 로봇을 제가 샘플로 했지만 제일 강한 거는 이제 레인보우 로봇이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봇이 좀 눌리나 보다 했었는데, 이제 금요일에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해서 확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알테오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로봇, 뭐 유리기판, 제약, 통신장비 이런 종목군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더 강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종목들 대형주 쪽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일단 지난 주말 종가가 120월선, 예, 그리고 이제 저항으로는 이제 60월선 돌파를 못했는데, 아래쪽으로 보면 120월선, 제가 이건 이제 일봉이니까 월봉을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제 120월선에서 좀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는 반도체는 AI를 제외하고는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AI 빼놓고는 좋을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HBM을 공급하네 마네 이런 게 계속 이제 뉴스로 나오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좋아질 때는 우리나라 이제 보통 일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시차를 두고 턴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전자가 좀 움직임 나올 수 있는지 이것도 좀 주목을 해볼 시기긴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20월선 지지되면서 저 60일선 돌파하는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삼성바이오가 무려 시가총액 3위가 됐습니다. 삼성바이오 올라간 거 뭐 실적도 있지만 이재용 회장 재판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검찰 쪽에서 3심까지 간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삼성바이오가 시가총액 3위가 되면서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시가총액 최상단이 됐다라는 점도 상당히 좀 큰 변화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반면에 좀 강했던 트럼프 효과 이런 걸로 올라가던 종목군들인 조선이 지난주에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조선주는 이번 주에 뭐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떤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흑자고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인데, 우리도 역시 일본이 한 것 같이 미국산 그 LNG 이런 거 되게 많이 사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알고 있는 재료자 하나가 될지 아니면 이제 바뀌는 재료가 될지. 그러니까 지난주 종목 제가 일부러 이제 삼성그룹 안에서만 제가 이제 뭐 해놨는데, 제약바이오, 조선, 그다음에 전기전자 이게 서로 중간 상승 하락 이렇게 구분이 되는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또 변화가 생기는지 봐야 될 거고, 코스닥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거래대금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대금이 거의 10조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6월 이후, 작년 6월 이후에 최대 거래대금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거래대금 나왔다고 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기는 장담은 못해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예, 오르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대형주 쪽의 자금이 계속해서 몰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보면 거래대금이 5천억대 거래대금이 4종목이 나왔어요.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4종목의 거래대금에서만 한 거의 뭐 2조 원 넘게, 거의 2조 원대 훨씬 넘는 이제 그런 거래대금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대충 급증한 종목을 보면 로봇, 유리기판, 재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분류가 되는 쪽에 종목군들이
이제 주로 이제 거래 대금을 지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계속해서 강할지 아니면 이제 그 제약바이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쪽에 어떤 그 코스피의 삼성바이오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젤의 어떤 흐름이 나오면은 그 작은 어떤 기업들까지 번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좀 소외받았던 종목으로 넘어갈 거냐. 이게 주초에 이제 관세라는 이슈가 터졌을 때 오히려 이제 그럴 때가 또 가늠하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서 좀 하락할 때 받아내는구나 이런 현상을 보면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초에 이 구도가 이제 그대로 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에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력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주간으로는 선물 매수로 돌아서긴 했는데 규모가 애매하죠. 네, 여전히 이제 상단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그 2,500대 중반 정도? 그 정도가 일단 선물 옵션 포지션상으로는 좀 저항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또 풀리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또 만기라는 이슈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윗구간을 좀 열어둘 거예요. 저걸 충분히 열어놓지 않으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충분히 공간을 열어놔야 그만큼 앞서서 갈 수 있거든요. 쫓아서. 이제 선물이 저기 안 풀리면 지수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걸 좀 봐야 되고 근데 여전히 개인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예탁금이 얼핏 보면 늘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렇게 1조 원씩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는 거는 뭐 그 뭡니까 저 매도한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또는 매도해서 이제 계좌에 들어오는 거 아니면 공모주 청약 관련된 자금들 채권 만기된 자금 하여튼 이런 류의 자금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개인들이 시세 주도권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중대형주 쪽, 이쪽에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관세, 다음에 미루거나 이제 취소하거나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초에 관세 두들겨 맞고 나서 그게 또 완화가 되네? 이런 게 이제 반복되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번 주에 우리나라 쪽으로 순번이 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게 좀 뭐 실제로 오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 정치적인 어떤 공백기 때문에 미국에서 최대한 이제 나중으로 좀 미루는 식으로 가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비슷하게 가고 또 하나가 이제 기술주들의 주가하고 비슷하게 간다 이제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근데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잘 나오면서 우리나라 기술주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잘 버틴다고 해야 되나 올라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괜찮아졌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매달 보면 월초에 반짝했다가 죽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다음에 봐야 되고 그다음에 코스닥의 거래대금 증가하는 종목군들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기판이라든가 뭐 로봇이라든가 하여튼 재건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거래가 주로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바뀐지 이게 주초에 업종별 거래대금 추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다행인 건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괜찮아요. 현재까지로는. 그러니까 전 세계 쭉 나열해놓고 보면 그냥 아예 못 올라가는 나라들 빼놓고 이제 보면 코스닥이 독일을 제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요국 증시 중에서는 지수 중에서 1, 2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있고 미국보다 강해요. 아직까지는.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담스러운 재료가 있긴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 지금 종목 장세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기관들이 뭐 거의 압도적으로 수익률, 승률 이걸 다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좀 꾸준하게 매수하거나 수급이 바뀐 매수로 돌아서면서 따박따박 매수가 시작되는 종목군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계속 가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